안녕하세요. 01년생 용용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카메라와 마주보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선 저는 지금 금요일 퇴근을 한 상태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식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준비에 있어서 지금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점검 영상을 한번 남겨보고자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저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나누고 싶은 정보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친한 언니랑 편하게 얘기하듯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8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랑 예비 신랑은 같은 회사에 같은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신랑에 대해서 크게 내 이상형이야 막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신랑은 저를 보고 약간 첫눈에 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만나서 같이 일하고 3주째까지는 별로 느낌이 없다가 이제 한번 신랑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세심하고 너무 꼼꼼하게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모습에 조금 저도 마음이 갔었고, 다음날 카페에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뭔가 그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나 왠지 이 선배랑 결혼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게 되더라고요. 같이 야근도 하고 같이 이제 데이트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게 됐고, 예비 신랑이 결혼 전제로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만남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뿐이었다면, 교제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점점 더 견고해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비 신랑도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오고 갔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의 결혼식 컨셉을 말씀을 드리자면 허례허식 없는 결혼 준비입니다. 사실 결혼 준비 영상을 저도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상품도 팔고 반품도 팔아봤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항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거품들을 싹 걷어내고 정말 그 알짜배기만 남겨서 결혼식을 진행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랑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동일해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계만 들어가는 총 예산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럼 플래너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실 것 같은데, 저희는 플래너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여사님께서 출간해주신 똑결템이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결혼 준비의 전반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기별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챙겨야 되고 무엇을 예약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 웨딩홀에 대한 정보도 특히 정말 잘 목록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대신 가격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 템플릿을 1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시는데 꼭 플래너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여사의 똑결템 템플릿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노션을 활용한 앱이어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웨딩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반 웨딩홀을 잡지 않았고요. 서울 마이 웨딩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을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으로 잡았고요. 너무 좋은 점이 일단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예식난이라고 하잖아요.
예식장 잡기 너무 힘들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날짜 잡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말 상당히 해소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느꼈는데 이유를 천천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장점은 그 예식이 비어있는 시간대를 다 공개를 해주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 예약이 차있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연락을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대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냥 일반 꾸민비라든지 식대 이런 것들만 지불하면 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것도 너무 예산 절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서울 마이웨딩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웨딩홀을 쫙 추려보세요. 지정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홀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홀도 있는데 선정이 되어 있는 홀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가 직접 연락을 하셔서 이제 날짜 잡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트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으셔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폼을 먼저 제출을 했어요. 거기 양식이 다 있거든요. 우상단에 구글 폼 양식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희망하는 예식 날짜라든지 웨딩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출을 하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지정된 업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시는 날짜에 조금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웨딩홀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잡게 된 게 이제 서울 여성플라자 국제 웨딩홀이었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중에 한번 식을 직접 보고 식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웨딩홀도 정말 수월하게 잡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로 스드메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스튜디오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는 앨범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겁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핸드폰에다가 담아놔야 더 잘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앨범을 만들지 않기 위해 스튜디오를 뺐고요. 대신에 스냅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스냅 작가님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봄이랑 이제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 컨셉으로 이제 작가님들이랑 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봄 스냅 조금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여름 스냅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는 투어를 가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업체를 찾아보면서 전 비즈 드레스를 원했는데 비즈가 가장 예쁜 샵이 있더라고요. 주빌리 브라이드라는 곳을 알아봤고요. 샵에 한번 가보거든요. 한 4개월 전쯤에 전화로 예약을 잡고 예약금을 10만 원을 걸고 이제 그 예정된 날에 방문을 해서 저 다른 웨딩 드레스 안 알아보고 여기만 왔다 하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드레스 너무 많이 입어보다 보면 앞에 걸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두 샵만 가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두 샵도 많다. 그러면 한 샵만 가는 거 저는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본식 DVD, 원판 스냅, 아이폰 스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DVD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DVD 찍고 나서 한 두세 번 보고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앨범이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DVD는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요. 그 원판 스냅이랑 그리고 서브로 아이폰 스냅을 계약을 했는데 둘이 합쳐서 100만 원 이내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97만 원에 이제 계약을 했고요. 내가 세운 예산 안에 그리고 내가 잡은 예식일의 조건에 맞는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찾아봤냐라고 하시면 저는 더 라운지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 제 예식일이랑 예산안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맞는 업체들을 쫙 리스트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해서 예약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7번째로 웨딩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웨딩링도 사실 뭐 백화점 브랜드에서도 할 수 있고 되게 선택지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그런 거에도 딱히 욕심이 없어가지고 종로에서 그냥 민둥민둥한 가락지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금테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디자인에 크게 욕심이 없어서 그냥
종로에서 가락지를 맞추려고 합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신부관리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신부관리 케어에 있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생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결혼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날 이후에 펼쳐질 결혼 생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번뿐인 결혼식에 특별하게 빛나 보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식의 이후의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신부관리 케어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줄여서 저희 자금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기는 했지만 결혼식이 욕심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니까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적고요. 얘랑이랑 그런 가치관이 맞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저처럼 조금 예산을 아껴서 결혼식 준비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